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의도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대선까지 이제 여드레 8일 판세 변화가 이제 초반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좁혀졌고 한 10% 안팎까지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오차 범위 밖에 이제 대부분인데요. 사전 투표가 이제 목요일부터니까 사실상 이번 주 초 오늘 내일 모레까지 사흘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막판 승부수를 차례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박경미 대변인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이번 선거에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겪다가 지금 이제 빠르게 정비를 하고 있고 또 보수층의 결집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전에는 뭐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는 그런 기이한 현상 속에서 지지층들이 샤이 국민의힘, 샤이 김문수, 더 나아가서 이제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이제 수치다. 그래서 쉐임 국힘, 쉐임 김문수까지 갔었는데 이제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커밍아웃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 갤럽 조사 같은 경우 이전에는 보수와 진보가 비슷하게 표집되다가 가장 최근에는 보수가 120명 더 진보보다 많이 표집이 됐더라고요. 보수 과표집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팩트인 거죠. 많이 표집됐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 투표층 그리고 그분들이 투표를 꼭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번 대선이 왜 생겼는지의 본질에 좀 천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이냐, 내란 연장이냐의 싸움이고 또 이재명, 김문수의 대결을 넘어서서 국민 후보냐, 윤석열 전광훈의 아바타인 극우 내란 세력의 지지를 받는 후보냐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 목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흘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이제 대선일까지 이제 8일 딱 남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점점 좀 좁혀가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네. 한 표 차이라도 어쨌든 뭐 이기고 지고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막판에 좀 어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나온 그 새 조사에서는 이제 더 많이 좁혀진 것까지 보고 왔는데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김문수, 인간 탐구 김문수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말이야,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 이런 것이 되게 빠르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오늘도 새로 나온 기사에 보면은 봉천동 언덕에 25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고. 그 새벽 되면은 혼자 나가서 동네를 이렇게 빗자루질 쓴다는 거예요. 내색도 하지 네. 않고 이제 전철 타고서 항상 낙성대역에서 전철 타고 점퍼 입고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이웃들의 증언. 딸도 사회복지사, 사위도 사회복지사. 이렇게 살아온 그 진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나 지금이나 서민을 위해서 살아오고 그렇게 정치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진.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살리기 능력인데 경기지사 할 때 그 실적이
경제 성장률이 5.6%에 달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 경기도가. 네. 근데 경기도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게 그 8년이었습니다. 광교, 동탄, 판교 다 이제 개발되고 테크노밸리 만들어질 때도 그때였고요. 87만 개 일자리,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었고 네. 1인당 소득이 16.5%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구나. 그게 성공을 했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께서 이제 다시 한번 평가하시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보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저는 이것이 이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정광훈 아바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정선거 얘기는 2017년에 이재명 후보가 일단 저도 처음 알았어요.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도 하셨더라고요. 부정 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전광훈 목사를 만나서 얘기해야 될 분은 이재명 후보인 것 같아요. 빨리 조갑제 정규제 그분만 만나실 게 아니라 빨리 만나서 부정선거 문제 좀 같이 논의하시고 다큐도 좀 찍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달할수록 더 이제 난타전도 격화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듯이 TV 토론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갖고 이제 공방을 또 벌였었고 최근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맞고발까지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이번 선거가 이제 예전에 다른 선거에 비해서 어떤 그 난타전이라든가 뭐 그런 약간 일종의 뭐 진흙탕 싸움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은 유례 없이 난타전이 벌어지고 마타도가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거고 물론 이제 수개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때 말씀을 한번 하신 거였고요.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론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자유통일당을 전광훈 목사와 함께 창당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하실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네. 홍 대변인께서 경제 살리기에 이제 최적화된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지사 시절에 정말 유능한 그런 경제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그 입증해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북선 문제만 하더라도 그 거북섬이 국가 항만 시설로 지정이 된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시절이죠. 2018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블루 웨이브, 제가 블루 웨이브가 네네. 저희의 구호라서 자꾸 입에 붙어서 웨이브 파크. 웨이브 파크를 이제 계획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거북섬을 가지고 지금 계속 공박을 벌이고 있고 이준석 후보만 하더라도 SNS에 거북섬이라고 했다가 바로 그 거북섬 웨이브 파크라고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별을 해서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양측 간의 선거 막판 공방,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김문수 후보는 부정 개표 이런 거 있었다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 자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거북선 문제는요, 저는 들으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좀 다른 세계에 사시는 것 같은 경제관이 전혀 다른 경제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북선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공실률이 87%고 그 기자가 찾아가 보니까 카페 몇 개 남아 있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5시, 6시면 다 문을 닫는답니다. 거북섬 자체가 웨이브 파크예요. 웨이브 파크 빼고서 거북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없어요. 2015년에 거기가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맞는데 실제 사업은 그 시흥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다 이재명 지사 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후보께서는 거기 뭐 장사가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사실 본인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실적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이 관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잘 되나 모르겠어요 하면서 기업들을 꿰어서 우리가 그거를 투자를 다 유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런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진심, 또 그렇게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심도 없고, 그러니까 커피 원가 120원인데 풍리를 붙여서 판다. 그러고 하다 안 되면 하는 게 택시기사다.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분이 진짜 그런 그 사랑과 애정이 있나? 국민들에 대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경제관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 부정선거론을 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전 투표가 이제 부정선거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들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5월 3일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후보 수락 연설에서 사전 투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를 보셨을 때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렇게 영화도 많이 보시고 다니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셨어요. 그리고 21일에 국회에서 김문수 캠프에서 주관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보수 유튜버들을 불러서 부정선거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켜달라고 그렇게 사주를 한 것이 똑똑히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부정선거 음모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남은 기간 최대 변수는 역시 단일화입니다. 이미 투표용지 인쇄는 시작이 됐는데요. 단일화 조건 얼마든지 제시하라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하면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래도 28일 데드라인까지 막판 단일화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 걸까요? 과연 이준석 후보가 급선회를 할 가능성이 있을지 호준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총통 통치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이제 제일 큰 대의 명분인 것이고,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의 민심에 또 따르는 것이 정치 지도자인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막 일방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대선에서 진다, 패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두 가지 모두의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절절하게 구애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네. 후보는 지금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만약 이제 최종 결과 득표율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면 또 이준석 후보는 대선 패배 어떤 책임론에 휩싸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3위를 할 거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에 보수 재편을 생각을 할 텐데요. 근데 개혁신당이 이제 뭐 10% 이상을 얻어서 선거 비용도 절반은 보전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입지를 굳힌다면 그 보수 재편에서 또 어느 지분을 챙길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단일화를 해줌으로써 또 보수 재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어서 이번뿐 아니라 대선 이후에 보수 재편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호 대변인께서 이재명 총통이라는 신조어를 쓰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인지 좀 기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 이준석 후보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전체 이제 투표율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제는 어느 특정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이제 공식도 사라졌는데 과연 이제 이번에 사전 투표율과 전체 판세에 좀 이게 과연 어떤 좀 이어지는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사전 투표율을 좀 두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저희 지역구에도요. 네. 제 주변에도 여전히 사전 투표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분들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아까 박 대변인 말씀하신 그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갖고 못 믿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기인 것이지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그런 언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재검표에 직접 꽤 오래 전에 재검표를 직접 참관한 다음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직접 말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그 영화 본 거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뭐 영화도 보고 뭐 그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한 걸 가지고 그게 부정선거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견강부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건 사전투표는 저는 거기에 부정선거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처럼 투표일이 휴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라는 것이 꼭 필요한가. 미국은 대선이 휴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선거날이 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우편투표 같은 것도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휴일인데 또 이틀 또 사전투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는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 하시라고 당 차원에서는 독려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또 안 하는 분들은 꽤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전체 판세에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게 네, 이제 사전투표율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후보는 5월 3일 불과 20여일 전에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후보 수락연설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때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사전투표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극우 내란 세력의 환심도 사고 그리고 어떤 공정한 선거제도의 열매도 따먹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이중 자아가 아닌가. 두 가지 자아가 사전투표를 부정하고 폐지하겠다고 하고 근데 또 사전투표를 하는 그 급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모순적인 두 자아가 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 다 뭐 사전투표율이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쪽에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순적인 자아는 그 이재명 후보께서 2017년에 다 써놓은 게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네네. 전산 개표 부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황이 다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모순부터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집도 보지 못하고 투표소로 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주 내에 나온다. 개혁신당은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19대 때 조기 대선이었죠. 이때도 이렇게 늦진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공약집이 늦어지는지 박경미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지금 온라인에 공개를 한 것 같고요. 개혁신당에 네. 의해서 저희도 아마 28일쯤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계엄 내란으로부터 시작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정책 이슈가 실종되고 이런 정쟁성의 그런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늦어지는 한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19대 대선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이었는데 그때는 한 7개월 정도 당겨진 것이고 이번에는 2년 가까이 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공약 준비도가 좀 더 낮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기 대선이다 보니 보통은 대선 공약이 있고 인수위 기간을 거치면서 그게 국정과제로 정비가 되는데 이번에는 6월 4일부터 바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만큼 이제 대선 공약이 더 중요해지고 그런 만큼 더 진중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SNS를 통해서 분야별 공약을 대략적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외교안보 공약이 나왔는데요. 어떤 공약의 얼개들은 분야별로 쭉 나왔고 그것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채우는 공약집이 내일 모레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는 후보가 진짜 늦게 결정됐지만 민주당은 사실 3년 전부터 결정이 됐고 몇 달 전부터도 뭐 대선 기획단 이런 조직 다 꾸려졌다는 그 뉴스를 다 들었었는데 왜 이렇게 공약집이 늦어지는가? 중도 보수를 이제 호소하다가 기본 소득에 대해서만도 말이 몇 번씩 올 들어서만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는 오늘 나왔습니다. 공약집이. 네. 함께하는 대한민국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라는 공약집이 나왔고 네. 제일 핵심 내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규제 혁신이에요. 규제 혁신처를 만들고 지자체에도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경제 고속 성장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규제를 푸는 건 공무원들은 싫어합니다. 규제가 있어야 공무원들은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규제를 풀면 누가 좋아하느냐? 기업들이 좋아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규제를 풀면. 저희 지역에만 해도요.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규제를 풀었더니 그때 경기도에서 123조 원 투자 유치됐습니다. 다 아시는 이제 삼성전자 오늘 김문수 후보 갔었던 평택 고덕, 그다음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되고 외자도 23조 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되니까 경제 성장률이 5.6%까지 달한 겁니다. 아까 이재명 지사 경기도 시절에 잘했다고 하셨는데 임기 두 번째에 2.3%까지 떨어졌어요. 경기도 경기연구원의 통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면 이렇게 경제가 선순환하고 고속 성장했다라는 것을 그때 이미 우리가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제 혁신이 핵심 공약이고 그다음에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던 3년 임기 단축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포기하고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이런 특권 10% 줄이고 국회의원 정수 이런 특권 포기하는 것들이 공약집의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는데 대선 이후에 이제 추가로 회의를 하기로 하고 의결을 이제 그렇게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100명 증원 또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법안은 철회한다고 밝혔는데 어쨌든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대선 이후에는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대법관 14명 체제는 2007년에 정비가 됐고 네. 그 이후 계속 그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죠. 그리고 2015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 수를 늘리기 어렵다면 상고법원을 설치하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나온 법안이기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내란 종식을 위해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조금 좀 과도한 면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하에 법안을 철회한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준석 대변인. 우리가 아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엊그저께 선거가 있었어요. 총선하고 지방선거. 투표율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12%예요. 오늘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투표율이 12%. 왜 그러냐? 차베스 정권 때부터 똑같습니다. 이 대법원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기 위해서 대법관 증원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대법원이 계속 정권에 유리한 판결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부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단죄하는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권 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국가 경제는 베네수엘라가 국가 경제 파탄의 지금 대명사가 되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투표조차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 지경은 거의 지금 문턱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잠깐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철회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도 또 따로 올라가 있고 100명한 그다음에 비법조인까지 하는 거 요거 두 개 이제 지금 철회했지만 이게 개인의 법안입니까? 과거에 몇 달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없앤다고 했을 때 그 법안 냈을 때 귀를 의심했는데 한 개인이 낸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한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에요. 전 이거 만약에라도 이재명 후보 집권한다면 곧바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스피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대선 이후에 뵙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